한글 자막을 보시려면 화면을 터치한 뒤에 우측 상단에 있는 CC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POP 쇼 채널 김기자입니다. 자, 실시간 법조계에서 하이브가 미니전 어도 대표와의 항소심에서 100%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발적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리인천 어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 관련 판결이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 뭐 다 보셨겠지만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에게 260억 원 풋옵션 대금 지급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린 그 법원의 판결 내용 간단히 보면요. 근데 이건 뭐 여러분 다 올려드렸으나 여러분 다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법원의 판결 내용 다시 보면요.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 요지는요. 민희진 어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를 독립시키려고 또는 탈취하려고 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주주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재판부는 민희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면서 어도를 탈취하려고 또는 어도를 독립시키려고 한 것도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주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판결을 내렸고요. 또 민희진 전 대표와 측근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주주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그렇죠. 민희진 전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아이리시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도 계약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법원은 아이리시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혹간에는 뭐 아이리시 표절한 걸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여론 선동이죠. 걔들은 뭐 판결도 안 보고 그냥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키보드 두드리고 새끼는 걔 백수들이니까요. 법원은 그런 얘기, 표절 얘기 안 하고요. 민희진 전 대표가 아이리시 뉴진스 표절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는 대표로서 뭐 정당한 행위이다.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부 일체 판단 안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법원의 판결 내용은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를 탈취 또는 독립시키려고 한 사실은 맞다. 맞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주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주주관 계약에 따른 풋옵션 대금은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바로 하이브가 어제 오후에 항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가 곧바로 이거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죠. 그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이브 민희진 전 대표 간의 풋옵션 재판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죠. 1심이 1년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2심도 1년 이상 걸립니다. 만약에 하이브가 2심에서 또 진다고 쳐도 대법원까지 또 3심을 갈 수가 있습니다. 상고라고 하는데요. 3심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도 최소 2년에서 3년 동안 재판 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판결 난 것은 그냥 시작점일 뿐입니다. 앞으로 2년에서 3년을 더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올려드린 기사에서 본 것처럼 하이브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간다고 밝혔기 때문에 끝까지라는 거 3심까지래 대법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간다.
결국은 갈 때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상황은 뭐 그렇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하이브가 미린전 대표에게 졌습니다. 미린전 대표가 하이브에 이겼습니다. 1심에서는 이긴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미린진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하이브 재판부 정말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하시죠. 반면 하이브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야. 저거는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야. 이렇게 이제 하지. 양쪽 다 서로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나라 꼴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됐는데 특이한 점은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나 그 판사님이 어이없는 판결을 하신 게 민희진 전 대표를 블랙핑크에 비유한 것입니다. 뜬금없이 그 판결문에 제3자 이름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의문스러운데요. 그냥 모 그룹 이래야 되지 블랙핑크 딱 찍어서 하면은 그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어쨌거나 뭐 판사님이 법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죠? 명예훼손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닌가? 판사님이? 근데 어쨌거나 블랙핑크가 YG로부터 전부 독립했지 않습니까? 그룹만 개혁하고 그 이후 YG 주가가 폭락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나가는 그런 와중에 하이브 주가가 폭락했다. 이렇게 판결문에 썼거든요. 어이없는 말씀이시죠. 민희진 전 대표 하이브 나간 이후로 하이브 주가 폭등했습니다. 그 그래프도 안 보고 판결하신 건가?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판결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시비 걸 수는 없어요. 뭐 민희진 대표 265원 줘라. 오케이, 그 판결입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 나가는 와중에 하이브 주가 폭락했다는 분명히 그것은 허위 사실이죠. 하이브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 판결이다 이거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민희진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현명한 판결이라고 하십니다. 네. 그러나 또 반대쪽에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블랙핑크 비유한 거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판결이든 뭐든 대통령 할아버지도 들다 까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도 까고 판사도 까고 그게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법조계에서 하이브가 항소심에서 완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법조계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하이브 졌어, 민희진 이겼어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언론 보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실시간 법조계에서 하이브가 항소심 들어가면 완전히 1심 판결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그러려고 중립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또 법조계에서 미린 씨가 항소심에서도 또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제가 또 그 영상 올릴게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만 나왔으니까 이것만 올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현재 법조계에서 하이브가 항소심에서 완전 100%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죠. 뭐 법조계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린 거고요. 이렇습니다. 오늘 YTN이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YTN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민희진 265 풋옵션 소송 완승했다고? 그런데 변호사들은 항소심에서 완전 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현재 법무법인 땡땡땡에 근무하고 계시고 세종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변호사께서 YTN에 출연하셔가지고 거기서 이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저께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고요. 풋옵션에 대한 설명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회자가 그렇다면 하이브가 항소심에 들어가서 이길 가능성은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변호사께서 현직 변호사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항소심 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풋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어서 민인 전 대표가 풋 옵션 행사한 것이니까 하이브가 던져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 변호사님 말씀은 2심 재판부는 풋 옵션 행사할 원인 자체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 말씀은 2심 재판에서 하이브가 100% 이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는 하이브가 2심 재판에서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반소라는 건 뭐냐면요. 재판 와중에 그 재판에 관련돼서 소송을 제기하면 원래 소송은 따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소를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하고 합쳐서 같이 또 병합 심리하는 걸 반소를 하는 건데요. 뭐냐면 하이브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 260억 민인 대표한테 우리 지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이 나왔어. 그러나 민인 대표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게. 이거는 그 어도가 청구한 건 다른 거예요. 하이브 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민인 대표가 이렇게 하이브로부터 어도를 탈취하려고 하는 것을 1심에서 인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이브 그룹 전체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손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금 하겠습니다라고 반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은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완전히 100% 뒤집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가 민인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를 탈취 또는 독립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했으나 주지관계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민인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를 탈취하려는 것을 인정했네? 그러면 그럼 이거 주지관계 위반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이브가 그래 그러면 우리는 260억 그냥 푸드션 줄게 대신에 우리는 손해배상 2,600억 청구할게 이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앞으로 과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앞으로 2심 3심까지 가야 되면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